자, 그러면 본각의 입장에서는 시각은 막 그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치고, 본각은 어떻습니까? 성정본각과 수렴본각이 있었죠. 수렴본각은 부사의 업성과 지정상이 있었고, 성정본각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거울과 허공에 견주어서 거울 이름을 따고 이제 설명을 했죠. 첫째는 텅텅 빈 여실이 공경. 정말 진공이라는 얘기를 여실공경. 이 마음은 여실공경하다. 그런데 이 마음은 희한하게도 진여의 정인을 훈습할 수 있는 본래 아주 여실불공한 진여 훈습을 할 수 있는 인자를, 정인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훈습경이 있었고, 그걸 어디에도 색성향 미촉법이라든지 세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서 법출리경이다. 본래부터 업한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이비 설신이 우리 반야신경을 빌리자면 그게 다 법출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연훈습경, 내 혼자만 깨치고 말 것이냐? 그렇진 않다. 일체 중생들을 다 훈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보리심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성정본각의 마지막 연훈습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각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이 마음의 심체가, 진여심체가, 이 자성청정의 진여심체가 호련히 어떻게 됐습니까? 무명에 침탈당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뭐가 벌어졌습니까? 근본 불각이 야기되고, 근본 불각이 뿌리가 되면서 줄기와 가지로 번져나가는 지말 불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업상, 전상, 현상, 그 다음에 뭐죠? 지상, 상속상, 그 다음에 집치상,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이와 같이 3세 6추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가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업상, 전상 3세를 배우고 6추, 그죠? 지상, 상속, 집치, 계명자상, 그 다음에 조업상, 계고상까지, 그러니까 수보상이죠. 거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수행신신분하고 저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배운 부분까지를 이제 일단은 가판을 한번 쳐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으시죠? 누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어차피 12월 달에 시험 칠 때는 다 이제 통과하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저는 시험을 답안지를 다 보여드립니다. 가르쳐 드립니다. 답안지만 외우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다 100점입니다. 시험을 갖다가 야리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함정에 빠뜨리게 오는 거는 골치 아픈 시험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불교 시험입니다. 답안지 다 보여드리고 여기 막 적어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어쩌든 간에 다 끼 맞춰가지고 맞춰야 돼. 톱니바퀴 맞듯이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이백법까지도 한번 이렇게 대충 훑어봤습니다. 오이백법까지 훑어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의 반복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이백법은 뒤로 물려놓고, 자,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과 찰마할 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과 이 잡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이 잡을 수 없는 것은 삼세입니다. 업상, 전상, 현상. 이것은 느낌만 있고 짐작만 가지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상속상 이후부터인데, 지상까지를 만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상이 뭐죠? 마음이 생주 이멸하는 것 중에 주상이죠. 그죠? 그럼 생상은 뭡니까? 업상, 전상, 현상이고, 주상은 지상 하나뿐입니다. 아치, 아만, 악연, 아해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안에 또아리 털고 도사리고 있는 내연 이주, 직이 내연, 안으로 반연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으로 그 현식을 반연해가 있는 게 있죠. 현식을 반연해서 보는 그거 지상인데, 요 지상 다음에 요거는 느낌은 있지만은 만져지질 않으면 바깥으로 표출대가 딱 나오면은
그걸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요걸 오늘 배우게 될 분별사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분리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상속식이 뭐냐라면은 오늘 나눠드린 도표를 잘 참고해 보시면 나중에 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상속식은 하면 뭐 좀 이상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식원이다. 상속식은 제가 상속식은 할게요. 여러분들 식원이다. 상속식은 그 다음에 집치식은 수원이다. 집치식은 계명자식은 상원이다. 계명자식은 명자상은 상원이 참 이렇게 손발이 척척 안 맞아가지고 자 외우려 하지 말고 적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자 봅시다. 상속상은 그다음 집치상은 계명자상은 그다음에 조업상은 그렇죠 행원이다. 수보상은 세권이다.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식수상행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수상행식이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원효 스님의 의견을 빌리면은 식원이 앞에 지상도 있고 업상, 전상, 현상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식원이 구체적으로 의식을 구분하는 데가 상속식으로 상속상에 배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는 느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각지하는 능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괴롭고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괴롭고 즐거움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고수, 낙수, 흔히 또 사수, 우리 잘 알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원을 억어해서 수원을 받는 상태가 뭡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집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이 있음으로 해서 망령대의 망집, 완전히 딱 잡는 집치에서 수원을 의지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구체화해가지고 완전히 잡아가지고 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명자상까지 넘어가면은 팍삭 깨진 거울 같다고 엎어진 물 같다고 그랬죠. 생각이 그까지 미치면은 업을 안 짓고는 못 빼깁니다. 그러면은 이 상원을 의지해서 생각을 의지해서 상원을 의지해서 뭐로 넘어갑니까? 행원으로 기어이 넘어가고 맙니다. 행원은 분하다, 억울하다, 뭐 잘났다, 못났다, 착하다, 편안하다 전부 이런 것이 전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행원에 다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전에 식원이 있고 식원이 있는데 8식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이고 7식은 느낌은 있지만은 흔적은 없고 거기에 조종을 받아서 뭡니까? 상속식으로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식원, 수원, 상원, 행원 이와 같이 업을 지어서 기어이 세권으로 가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오늘 나눠드린 요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식원이 저기 식수상행색 이렇게 돼가 있죠? 예? 식원에 시망법 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전오식이 있고 제6어식이 있고 제7 말라식, 지상이 있고 제8 아레아식이 8가지가 있지만은 원효 스님은 구체적으로 식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상으로 이렇게 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식수상행식할 때 집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은 계명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원은 조업상으로. 그 행원 옆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조작으로 위의한다. 조작, 그죠? 조업 아닙니까? 작업, 조업, 업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4글자를 사서 읽어보면 됩니다. 색은 변애로서 뜻을 삼는다. 색이 되면 이제 장애스럽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식수상 행색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거는 오원이고 옆에 보면 시망법과 그다음에 심소법. 심소법이 이제 마음을 시망하고 상응하면은
그 위에 상응법이고 심항하고 불상응하면은 뭡니까? 불상응법에 24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다음 색법에 11가지. 그 심소법에 구체적으로는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또 근본번뇌, 수번뇌, 또 부정심소 여기까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쭉 했던 것들이고 그 위에 94가지가 일체 유의법에 속하고 유의법에 속하지 않는 6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무의법으로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부동멸무의, 상수멸무의, 진여무의 이래가지고 6가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제가 써놓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5는 일체 유의법을 다 포섭하는데 나머지 6가지 무의법은 이 실성유식에 대해 가지고서는 5원에 섭하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 구사론에 이르기를 5는 무의를 섭하지 못하고 뜻에 서로 상응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 구사론 얘기를 거기 이제 붙여놨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왜 분한 마음이 되는지, 왜 착한 마음이 되는지 요거는 낱낱이 한번 수행 삼아서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짚겠습니다. 3세가 있었습니다. 3세는 뭐였죠? 업상, 전상, 현상. 이거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마 밀어놓는다. 이거는 마치 팔찌 이상 보살이 돼야 됩니다. 팔찌 무생법인을 얻어야 이걸 볼 수 있다고 하죠. 창틈 사이에 빛이 하나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던 먼지가 그때부터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세는 밀어놓고 뒤에 6가지 거친 번뇌가 6추가 이렇게 나오는데 6추의 잠재적으로 우두머리는 누구죠? 지상입니다. 이것이 아주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지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지상입니다. 지상. 무슨 지? 분별지. 아주 알았어요. 지상입니다. 지상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속상, 집치상, 요리조리 계산하는 개, 명자상, 그 다음에 조업상, 수보상,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 상속상이 바로 원효스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요? 식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견입니다. 현수는 어떻게 봐느냐? 여기에다 업상 이게 식온으로 이렇게 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의견이. 원효의 위대한 점 이런 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상을 우리에게 여기 기신론 속에서 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치상은 뭐죠? 수온입니다. 수온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괴롭느냐, 즐겁느냐,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느냐, 불고락수냐, 고수냐, 낙수냐, 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버릴 사자가 잘 아시다시피 이 치우침이 없는 걸 사라고 하죠. 십선법 중에도 하나 저게 들어가죠. 11가지 그 선심소 중에 행사라고 하죠. 행사. 그 다음에 계명자상까지 가면은 이거는 영납해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영수증, 우리 영수증 하잖아요. 영수하는 상태가 수온입니다. 수온에서 넘어가면은 상상하면 뭡니까? 어떤 모양을 취해가지고 생각 속에 생각을 하면 상온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명자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쫙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손에서 안 놓습니다. 이게 절대. 애들이 떼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필이 하나 꼽혀가지고 그 인형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딱 들어가지고 뭐 절대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게. 그때가 어디입니까? 계명자상입니다. 그 요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원동적인 힘은 누가 있어요? 아치. 그 다음에 아예. 그죠?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견. 요게 안쪽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온으로 흘러가는 정신 상태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요? 굉장히 쉽지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은 뭡니까? 업을 지니까 행온이다.
가보를 받게 되니까 세곤이다. 근데 이런 것이 슬래 비디오 보듯이 이렇게 쫙 잡아 당겨 늘어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한순간에 같이 그죠? 한순간에 찰나지간에 생각이 900번이나 일어났다 꺼집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너무 빨라면 이게 안에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빨라 놓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뭐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쫙 뜯어보면 이만큼 되는데 이 식수상행색 이 오온이 결국은 요놈 때문에 야학이 됐다. 요놈은 왜 그랬냐면 이 업상이 아레아식 심체가 여기에 마음이 처음에 한 생각이 무명에 움직여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레아 심체가 인이 되고 근본 무명이 뭐가 됩니까? 예? 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여기서 인연 생멸법이 생멸인연법이 생멸의 인연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근본 무명은 다시 여기서 상속상 육식으로 나오는 건 망경계의 육진경계를 뭐가 이 지상이 칠식의 파도가 일어나서 육직경계를 이걸 자꾸 일으키니까 뭡니까? 거친 생멸의 인연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업을 짓고 가보를 받고 업을 짓고 가보를 받고 업을 짓고 가보를 받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왜 어디서 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업상이 본래 없으니까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고 우리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예? 각심초기에 마음에는 처음에 모양이 없다. 있기는 있는데 업상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헛것으로 있는 줄을 알아라. 근데 여기까지 이거 업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알 수 있다. 그 우리는 어줍지 않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업을 짓는다. 자, 여기서 이제 생주 이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업상, 전상, 현상은 뭐죠? 생상, 이 쥐상. 이런 놈은 이제 도저히 안 까먹을 거예요. 쥐상 이해는 뭐다? 주상이다. 그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누구 의견입니까? 원효 스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확신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길이고, 그러나 생상이 뭐 있고 주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견주어서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 어디서부터? 그리고 업을 지으면은 결국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상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탐진치, 만이견. 멸상에는 몇 가지요? 7가지. 신삼, 구사.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요 주상은 몇 가지예요? 4가지. 4가지가 뭐 요거였죠? 아치하게 나만 아예. 생상은 몇 가지? 3가지. 업상, 전상, 현상.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이제 누차 들으셨으니까 정리는 다 됐었을 겁니다. 식수상 행색 요 끝났겠죠? 요런 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가 하고 이러면은 사로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요걸 모르면은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에 범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삽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이것은 지식으로만 가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는 걸 업계고상이 바로 뭡니까? 수보상입니다. 그죠? 예,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